자, 111번 들어갈 텐데, 자,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 사실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쓰는 that을 제일 많이 써. that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루 또 한 번 할 얘기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야. 자, 거기 한번 예문 봐봐. She gave me what I wanted. She asked me what I wanted. 이 저번에 우리가 봤던 예문이야. 자, 지난번에 봤던 예문에서처럼 what이 주어졌을 때 what을 우린 두 가지 축으로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해. 자, 무조건 that이든 what이든 나오면 전부 다 관계대명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해.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what은 우리가 무엇이란 뜻으로 먼저 배웠어. 무엇이란 뜻으로 what이 사용되면 얘는 의문사야. 의문대명사가 돼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우리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지. 반면에 두 번째는 것이란 뜻이 돼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덧띵 which 이 뜻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사실은 구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보면 봐봐. 밑에 박스를 봐봐. She gave me what I wanted.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그치? 반면에 그녀는 ask 같은 동사랑 what이 결합하니까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물어봤다. 그럼 이게는 의문사가 돼서 간접 의문을 이끌어주는 거지. 반면에 거기 보면 이게 있단 말이야. 자, 이 예문은 일본의 동경대 애들이, 동경대는 서울대랑 똑같아 일본에서 자주 보는, 제일 많이 보는 문법책에서 따온 예문이야. 그냥 보는 게 아니야. what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관계사야. 둘 다 돼, 문맥에 따라서. 응?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봐. 자,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말해봐. 것도 되고 무엇도 되지. 자, 사실은 이렇게 that과 what을 의문대명사랑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구별은 사실은 해석 차원에서만 의미 있어. 근데 문제는 이런 실마리를 잘 타고 들어가야 자, 7차 수능이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평행구조가 굉장히 출제 포인트로 중요했고 이번 수능에도 또 평행구조 또 나왔어. 평행구조 왜 강조하는 줄 알아? 문장과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 이번 수능에서 3학년들이 봤던 수능에서 제일 길었던 문장이 6줄 반, 7줄짜리가 나왔더라고. 작년에 6줄이 최고였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지. 농구술 영어에서는 더 긴 문장을 볼 수도 있어. 응?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that과 what 고르는 문제가 중요한데 거기 봐봐. 자, 두 문장 다 that 고르는 문제지. that 고르는 문제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437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봐봐. is known이 동사야.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의 차이가 있지. 하나는 차이가 뭐야? 얘는 뒤에 is이 있지. 그럼 여기에 that절이 들어가는 거야. that은 그 뒤에 따라해본다. 주어, 보호,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지. 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 이때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나. 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지. 반면에 이 뒤가 지금 허전해. 목적어 없는 거지. 목적어 없을 때는 what은 선행사도 포함하면서 그 문장 내부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즉 that과 what 고르는 문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거의 무조건 요즘에는 필수 문제야. 필수 문제야. 이미 수능은 자, 그 이상의 문법 문제까지도 준비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보면 완벽한 문장 앞에는 that이 오고 불완전한 문장 다음에는 앞에는 누가 와? what이 오는 거야. 그가 그것을 했다는 거. 한 그 일이 여기는 사실이고 그가 그 한 일, 그 일이 알려진 거야. 그게 알려진 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진 거야. 얘는 그가 그 일을 앞에 있는 뭔가를 봤겠지. 응? 컨닝을 했거든. 아니면 너 친구를 취업했던 또 아니면 성공한 일을 했던 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단지.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요즘에는 뭐 예전엔 나만 했지만 요즘엔 다 쓰고 있는 말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자고. 자, 그러면 일단 what은 무엇 아니면 뭐하는 것이라는 뜻 챙겨놓고 111번 들어가. 자,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또 인생 그렇게 산다. 앞에 있는 is야, 뒤에 있는 is야. 뒤에 있는 is지? What is around in the cradle? cradle이 뭐야? 어렸을 때 아기가 자라고 있는 요람이라고 해. 자, 요람에서 배운 것은 is carried to the grave, 무덤까지 간다. 그러면 어렸을 때 배웠던 습관이 평생 갈 수 있다. 어려서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격언적인 표현이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 자,
from cradle to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평생 동안을 얘기할 때도 있고 사전적 의미로. 두 번째는 비유적 문맥상 의미로 평생 사회 보장을 실현시켜주는 북부 유럽이지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같은 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복지형 모델을 얘기할 때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국가가 화장까지 다 해줘요. 장례 비용까지 다 내줘. 근데 물어보자. 얘는 뭐야? 요즘엔 종종 나오는데 from cradle to cradle. 요람에서 요람까지. 자, 평생 사회 보장 제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태어난 순간부터 다음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즉,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자녀의 사교육비의 부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음 애가 태어날 때 그 비용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양육이라고 하나? 양육이라고 하나? 보육. 뭐 그런 것들의 복지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표현. 이런 것들까지 눈여겨보라는 거야. 오케이? 항상 표현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어떤 현상을 배경적으로 반영을 해. 사실 영어를 잘하려면 세계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미국 문화의 내적인 흐름, 미국 사회 구조적인 변동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종종 이제 영어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문법적인 거 많이 가르쳐주고 뭐 발음 좋으면 좋지. 근데 한국인이 발음 아무리 좋아봤자 양놈만 발음 못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양놈들한테 발음 배우지 한국 사람한테 발음 배우는 사람 몇이나 돼 요즘에. 응? 어차피 그건 스포큰 잉글리시 분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를 통해서 문화적이나 배경적인 것들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지 언어의 목적은 언어의 기술만 있는 게 아니야. 배경적인 왜 언어영역에서 비문학 제재 내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능에서 난리 났잖아. 정답이 있는지 없느니.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거 갖고 이론의 여지가 생기면 안 돼. 주어진 문제 갖고 푸는 거야. 주어진 지문을 갖고 무조건 시험을 푸는 거야. 그러면 교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최신의 첨단 이론에 근거해서 다 내야 돼? 그건 아니지. 굉장히 현대 고급 물리학에 따지면 현대 이론에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낼 수 있지. 시험은 시험이야. 몰라 이제 그거 갖고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시험 문제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의 기본 원칙은 주어진 지문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았더라고. 언어 영역의 비문학을 왜 내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그런 많은 사회과학적인 지식, 자연과학적인 지식, 음악, 문학, 예술과 관한 예는 것 모든 거 다 알아? 국어 교육과나 국문과에서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아. 배우지도 않아. 영문과에서 무슨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 같은 거 공부해. 그건 좀 배울 수는 있겠다.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이니까. 자,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왜 배워? 포스터고 팔러시라는 거 왜 배워? 영어를 공부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거는 그 기교적인 거, 문법적인 거, 단어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살아온 삶의 역사들을 흔적 속에서 보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 말을 이해하는 거지. 사실은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인데 알았더라고. 타임즈나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터지. 미국에서도 대학 나온 이상의 사람들만 주로 봐요.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건 USA 투데이즈야.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것도 미국의 신문이야. 그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것 같아? 잘 안 봐. 근데 시험 문제는 거기서도 돼. 응? 타임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그냥 놀러 갔다 온 사람 아니야? 문과 계열의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타임즈 읽을 때는 사전 찾으면서 읽어. 응? 근데 우리나라 전철 같은 데 보면 종종 타임즈 그냥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꼴값지 않은 거지. 이건 미국 사회에 어떤 풍자나 비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미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타임즈 같은 경우는 정독하는 게 불가능한 글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내는 거야. 오히려 최근은 자 이번에 수능 보니까 뉴 사이언티스트 영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야. 거기서 냈더라고. 9월 달에는 뭐 냈는데 9월 달에는 9월 달인가? 또 헷갈린다. 11월 수능 네이처지에서도 냈어. 리더스 다이제스트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도 느낄 줄 알아야 돼. 자, 112번. 왓은 무엇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 자, 진도 좀 뽑자. 자, if Korea's birth rate. 한국의 출산율이 remain은 상태 유지 동사 기억나지? keep, remain, stay, stand. 한 번 더. keep, remain, stay, stand.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population. population 형광펜치라고. 자, 거기 박스 쳐진 거 보이지? 응? 드디어 이제 EBS 교재에서조차도 이런 모집단이 나오더라고. 내가 EBS의 시험 문제 흐름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바뀐 거야.
인구, 주민, 모집단, 개체 집단. 뭐라고 했어? 인구, 주민, 모집단, 개체 집단. 여기선 인구야. 한국의 출생률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다음 세기의 인구는 will be half, 절반이 될 거라고 했어. 뭐? What it is now? what이 현재의 것이지. 현재의 것의 절반이 될 것이다. 지금 5천만이라면 다음 세기에는 2,5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출산율에 관련된 소재. 자, 113번. 113번 what 몇 개 있나 확인해봐. 113번 what 몇 개 있어? 3개지. 그 3개를 의문 대명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구별해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별해봐. 응? 문법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법 문제 풀 때, 독해를 할 때 써먹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The power, 힘인데 doing, what it like, 자기가 좋아하고 what is choose,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했지. 그리고 잘 봐봐. like 뒤에도 목적어가 없고 choose 뒤에도 목적어가 없지. 자, 봐봐. 그가 좋아하고 그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마크, 표시가 되는데 인간을 from raw animal, 자, 하등 동물과 구별짓게끔 만들어준다고 했어. 마크 A from B. 자, 프랑과 관련된 수거구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인간과 하등 동물을 구별을 해. 그러나 이때 벗이 강한 거야. 벗 다음에 주제문 나온다는 거 기계적으로 써먹지 않으면 좋은 요령이야. 그러나 the value of power, 그 힘의 가치는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ult, hang on, dwell on. 자, 우리가 이런 노래 불렀더니 EBS 교재에 쏟아지고 있어. 수능에도 이번에 쏟아지고 있고. 자, 그러나 그 힘의 가치는, 자, 의존하다는 뜻 말고 뭐 배우라고 했어?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사물 주어가 나오면 좌우리에다 달려있다지? 그 힘의 가치는 그러나 전적으로 what it like, choose to가 보이지? 이때는 것보다 무엇이 낫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려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본능이나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구별이 있지. 그게 바로 칸트가 얘기했던 판단력 비판이야. 응? 왜 인간은 아름다운 걸 추구했느냐 말이야. 응?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내가 하려고 선택한 일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 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다. 응? 어떤 수업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그 사람의 성적을 3학년 때 결정지어. 쉽게 대충 공부한다. 응? 수능 영어 어려워지고 농구술 부활되고 있는데, 농구술에 영어 지문 부활하고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만든 커리큘럼을 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권형 무조건 쏟아지고 있더만. 그거 다 옛날 기법이야. 3년 전에도 위험했던 기법인데 점점 영어는 어려워져. 강남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지 너희들 몰라서 그래. 걔네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게 걔네들이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특목고 애들, 특히 외고 애들이 최상위권을 형성해. 그럼 외고 애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고 있는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내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구문 독해, 유형별 독해 그런 거에만 머물러. 문법, 단어 강좌, 그 단어 강좌도 단어 책이지 그게. 단어 짱이지, 단어짱. 요즘에 단어짱 선택의 기준이 뭔 줄 알아? 그 단어짱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아니야. 단어짱에 나와 있는 단어 예문의 길이가 한 줄이나 두 줄밖에 안 된다. 그건 다 단어짱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점수 안 나와.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이미 결정된 거야. 좌우되고 달려있는 거야. 자, 여기 나오잖아. 그가 무엇을,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어차피 할 공부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새끈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 비밀의 방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노리스. 자, 노리스 세 가지 뜻이 중요해. 노티스 무슨 뜻이야? 눈치채다. 두 번째, 주목 집중하다. 세 번째, 통지 통보하다. 뭐라고 했어? 노리스. 눈치채다. 주목 집중하다. 통지 통보하다. 그러면 노리스 그 밑에 보면 눈치채다 할 때, 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거 나왔지. 왜 그런 줄 알아? 이 노리스를 갖고 평가원에서는, 평가원이 어떤 기관이라고 했어? 6월, 9월 3학년 중심으로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야. 1, 2학년 때 대부분 보는 모의고사들은 교육적 모의고사야. 반면에 6월, 9월은 수능을 실제 출제하고 주관하고 있는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날카롭고 출제의 흐름과 경향을 예측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 거기서 낸 문법 문제에서는 노리스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고르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자, 노리스. 주목하라고 했어. 뭐를? Turn up speaker's voice. speaker. 이때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 연사야. 연사의 목소리 톤을 주목을 해. 그리고 and 다음에 watch니까 노리스와 watch가 평행 구조로 이어지지. 또 명령문 이어졌어. The change in the eyes.
눈에서의 어떤 변화도 자, watch. 관심 있게 보라고 했어. 자, 명령문 무슨 효과 노려?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주어 누가 생략된 거야? 그치? 유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명령문은 필자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호소를 할 때 주장, 충고, 제한의 효과를 발휘해. 뭐라고 했어? 주장, 충고, 제한의 효과를 발휘해. 자, 연사의 목소리 톤에 주목을 하고 What change in his eye? 그의 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했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In other words. 자, in other words가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A 다음에 A 다시가 나와야 되지. 자, 얘랑 똑같은 게 누구 있어? 응? 자, so to speak. 자, 그 다음에 namely. 수능에서 낸 것 중에 이런 기법이 있었어. To put it another way. 자, 똑같은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야. 즉 다시 말해서 give attention to. give attention to나 pay attention to 다 똑같아. 주목을 하는 건데 뭐를? What he does. 자, 그가 하고 있는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도 좋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는 거야. Not to his voice alone. 자, not에 밑줄 치고 alone에 밑줄 쳐. 어가 붙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온다고 했어? 뒤에 온다고 했어? 뒤에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명사 뒤에 누가 나오면? alone이 나오면 명사가 외로운 게 아니야. 어? 명사가 외로우면 형용사는 쓸쓸해? 부사는 자살했겠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alone으로 꾸며줄 때는 on이랑 똑같아. 그리고 명사 뒤에 누가 있어? aside나 apart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얘는 빼고 제외하고야. 뭐뭐 제외하고야. 반면에 명사 뒤에 alike가 나오면 마찬가지야. 어가 붙은 형용사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 그러면 지금 얘가 뭐야? 자, 얘 변화형이지.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자, B가 앞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not 나오고 A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변화형이지. 항상 not only A, but also만 외우는 거 소용없어. 자, 마무리하자. 연설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목소리 톤과 그 사람의 눈동자의 변화. 이게 바로 what he does지. 그의 행동에 주목을 하라고 했어.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제스처를,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뭐야? 제스처지. 여기 어디에도 제스처, 바디랭귀지에 관한 얘기 아무것도 없지. 나만 해도 그렇잖아. 몸짓을 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 글은 뭐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야? 표현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스처를 통해서 문맥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15번. We must not jump to conclusion. 우리는 결론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돼. we를 썼다. 필자가 독자에게 감정이입에 성공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we 쓸 수 있다라고 했지? I나 U보다 더 강해. 우리는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잖아. 자, 우리는 결론으로 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결론? Because a man, 어떤 사람이 not succeeded, 성공하지 못했어. 이내 동그라미 쳐. What he had really tried to do. What he had really tried to do. 그가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with all his might에서 이때 might에다 동그라미 쳐. 자, 우리는 이런 싸구려 영어 공부하면 안 돼. may의 과거형으로 might, 이건 조동사일 때고. 자, 여기 might는 명사로 사용된 거지. 응? 자, 우리 첫 수업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했어? 단어의 품사를 뒤트는 거는 고등학교 영어의 출제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번 수능에서도 몇 개 냈어. might가 명사로는 힘이야. 자, 그러면 자, 자기의 그 모든 힘을 기울였는데 그가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he cannot succeed at anything, not any지.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자, 점프, 껑충 뛰어서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내가 해석한 거고 독해는 그럼 뭐야? 응?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전력투구를 해서 어떤 일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영원히 낙인 찍지 말자는 얘기지. 실패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올 것 같지? 지금 그런 걸 자꾸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이 정리돼야 돼. 자, 어떤 결론으로 자,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서 시도했던 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anything, 그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적인 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응? 자, 오래전부터 이런 논리적인 거, 사고력과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나올 걸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거기 succeed와 관련된 거, 자, 잡아봐. succeed in에 주목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succeed 다음에 in이 나오면 어디에서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꼴은 누가 되는 거야? 그곳을 가득 채운 거 successfully 되는 거야. 반면에 성공이라고 할 땐 success가 되겠지. 반면에 자, 이제는 요 succeed to도 많이 나와. 예전에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99%가 성공하다였어. 근데 얘 나와 요즘에. 그래서 수능이 자꾸만 어려워진다는 거야. succeed 다음에 to가 나오면 계승하다야. 그럴 때는 누구를 써? successive를 쓰고 명사꼴은 succession을 써요. 자, SION이나 TION 밑줄 그어놔. 이건 과정이나 절차를 만들어내는 명사를 만들 때 많이 써.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 쓸 때 쓰는 거. 자, 다시 한번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 잡아주고